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오늘 기간 리포트 4개 나온 셀트리온 28만원 회복이 중요한데요. 목표가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자,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2분기 실적 발표 위에 보통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오면 이 컨센서스를 상회했으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리포트가 나오고요. 하이하면 어닝 쇼크로 이제 리포트가 보통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한 대로 오늘 리포터들이 나왔는데요. 기존의 비율을 가지고 있던 회사들 가장 공격적으로 있는 부분에서 뭐 이제 유진투자증권, 그 다음에 뭐 신한이라든지 키움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안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에서는 40만원을 유지하고 있죠.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상반기 대비 매출 성장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2분기는 이제 컨센서스 5천억대 초반 정도였는데 한 1,000억 정도 하회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데 2천억대 초반이었는데 1,000억대 중반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컨센서스를 대폭 하회했다. 그럼 이제 원인이 중요하겠죠. 왜 그랬냐? 결국 보면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일공장을 좀 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산 포트폴리오 어떤 조정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말하게 되면 이제 레키로나가 잘 나가게 되면 미리 좀 축적해 놨기 때문에 잘 나가고 포트폴리오를 또 조정하게 되면 하반기에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가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레키로나 생산을 위해서 고마진 유플라이마라든지 램시마 SC 같은 경우는 아예 없었죠. 여기는 뭐 재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당분간 램시마 SC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양이 좀 일정 부분 충분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인플렉트라 관련되는 부분 미국 쪽에서 1분기 대비 대폭 좀 늘었던데, 오히려 이제 이 부분들이 인플렉트라 같은 경우는 CMO를 또 사용하기 때문에 마진율이 상당히 좀 낮았고요. 추가 공정 이런 것 때문에 원가율이 높았기 때문에 수익성에 좀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자, 9월달 10월달 레키로나의 유럽 EMA 승인 관련된 어떤 기대감과 미국 쪽에서 그나마 그래도 잘 되고 있는 이 인플렉트라가 하반기에도 뭐 계속 뭐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3분기는 레키로나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보면. 그래서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처방이 국내에서도 좀 늘고 변경 신청의 결과가 되어서 해외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뭐 좋을 수가 있겠고, 램시마 SC라든지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는 판매 초기 예상도 좀 부진한 부분들이 있고,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생각대로 조금 이제 아직 실적에 안 잡혀주면서 기대가 좀 낮아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3분기 이후에서는 자, 그런 부분들이 큰 흐름의 성장에 큰 그림에 영향을 뭐 주지는 않을 것 같고, 요런 어떤 흐름들이 유진투자증권의 이제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37만원대의 SK증권 같은 경우에 좀 차이 나는 부분들만 좀 설명해 드리면, 하회 배경으로 여기도 역시 이제 레키로나 관련되는 선생산, 그리고 이제 판매가가 낮은 기존의 램시마 IBJ형 관련되는 부분들로 이야기하고 있고, 3분기는 이제 유플라이마라든지 램시마 SC, 요게 이제 고가 품목이니까요. 자,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매출 회복세를 기대하고, 고마진 제품이 수익성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 어떤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분기 그 실적에서 가장 이제 컨센서스보다 밑에서 좀 제시했던 신한금융투자 이동건 애널리스트에 있는 이쪽에서는 2분기 실적 부진에도 하반기 매출 확대로 해서 목표가 32만원, 이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레키로나의 선제적 생산, 요거는 뭐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조정이라고 했고, 바이오시밀러 공급이 좀 제한적이었다. 영업이익이 감소했던 부분들도 이제 기존 제품보다 수익성이 그나마 좀 낮았던 램시마 인플렉트라 관련되는 부분이 유럽하고 미국 쪽에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3분기 4분기는 뭐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2분기에 매출이 발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 지금 재고가 이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에서는 7천억대. 그러면 3분기
상반기에도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 매출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고 3, 4분기에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에서 한 2천억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좀 많이 나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이라 좀 생각하는데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반기가 이제 매출이 상반기보다는 한 27%, 이익은 한 35%, 하반기로 갈수록 레키로나 해외 매출이 이제 굉장히 좀 기관들에서도 중요한 어떤 리포트의 키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키움증권 쪽에서 여기는 이제 목표가를 하향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허예민 연구원이 있는 데인데요. 상반기에 이제 그 셀트리온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게 봤다가 이번에 2분기 실적 전망치 하회하는 거 보고 목표가를 유지가 아니라 10,000원 정도 하향 조정을 했어요. 여기에도 근거를 좀 잡고 있는 것이 램시마 물량,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 쪽에서의 물량을 긴급 공급하기 위해서 CMO 관련되는 부분을 하면서 이제 원가율이 높아졌다. 그래서 원가율이 1분기 35에서 2분기 45% 증가했다.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원가율 이런 것들이 이제 공정의 어떤 효율화되면서 수익성이 좀 더 올라갔던 부분인데 여기 이제 2분기 좀 깎였다. 뭐 이런 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트룩시마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들이 이제 증가하면서 원가율 상승을 이게 이제 트룩시마가 좀 잘 되게 되면 원가율 개선이 좀 좋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램시마 IB 제형이 좀 나가게 되면 원가율을 좀 깎아 먹는다. 그러려면 고가형인 뭐 유플라이마라든지 램시마 SC라든지 레키로나가 이제 가세하게 되면 매출하고 수익성 건강에 좋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이 3분기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휴미라 관련되는 유프라이마 같은 경우에도 생산이 확대될 거고 결국은 레키로나가 유럽에서 승인해서 공급 물량이 확대되게 되면 셀트리온의 어떤 그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거고요. 그래서 브라질, 인도네시아 외에도 다른 국가들에서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지금의 어떤 분위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실적을 발표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서도 오늘 리포트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인플렉트라 북미 매출이라든지 레키로나의 어떤 수출 국가 확대, 그 다음 유럽의 EMA 승인 기대 이런 것들이 지금 리포터에는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역시 램시마와 인플렉트라의 어떤 매출 증가와 이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이런 부분 좀 주춤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레키로나로 좀 커버를 해준다라고 하면 이 성장이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본격적인 어떤 매출과 그 수익성의 성장이 좀 기대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차트를 통해서 오전장 지금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닥이 한 2.38,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보합세에서 지금 이제 하락폭을 좀 키워가고 있죠. 자, 지난주부터 대형주가 좀 흔들리면서 지수가 조금 이제 하락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이오주 전반적으로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100만원을 넘어갔고, 그래서 이제 백신 관련되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세 10% 넘게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한 1.27 정도, 지난주에 후반에 이틀 정도 조정해서 양봉의 시가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자, 5일선을 지지받으면서 지금 21선 부근에서 좀 간통하는 형태의 캔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장중에 이제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 보시게 되면 UBS 정권이 장중에 9시 반에 물량들을 10,000주 이상 넣으면서 주가를 좀 올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 뒤에 지금 뭐 잡혀 있는 건 없는데요.
자, 현재가 창에서 보게 되면 외국계 14,000주가 여기 물량이다. UBS 정권에서 물량들이 좀 들어오면서 올렸다. 그런 부분들을 분봉해서 보시게 되면 이때 이제 들어올리고 난 다음에 더 못 가고 지금 이제 좀 박스권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28만원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은 5월달의 저점과 그 다음에 5월달, 6월달, 7월달 어떤 고점 부분 여기거든요. 박스권 상단에서 지난주 목요일날 좀 아쉽게 29만원 초반까지 갔다가 좀 밀려서 이틀 내려왔다가, 자, 이 부분을 회복을 이번 주에 해주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장기적으로는 기관들 목표가는 한 40만원이면 이전의 최고가 수준이죠. 작년에 어떤 이 흐름까지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 뭐 장기적인 흐름은 뭐 저 가격이 뭐 못 가고 할 그런 가격은 절대는 아닐 거고요. 이제 중요한 어떤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28만원대,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달에 30만원, 32만원. 자, 이런 부분들이 단계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수급을 동반하면서 가느냐가 주가에서는 이제 지속성이 있는 흐름에서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난주 후반부를 제외한다면 뭐 수급에서도 외국인 기관들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개인들은 좀 떨어지면서 하고 올라가면 파는 어떤 박스권 전략을 하고 있는데, 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도 좀 최근에 좀 뭐 줄었다가 조금 뭐 늘긴 늘었습니다만 크게 뭐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요. 자, 이제 지나왔던 부분보다는 앞으로 갈 것을 봐야 되는 게 이제 셀트리온의 뭐 앞으로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차분하게 시장 대비해서는 뭐 미리 이제 선조정을,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받은 상태니까요. 자, 최근에 어떤 대형주의 어떤 그 약세 흐름에서 셀트리온 흐름들은 선방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발적이 아니라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 참조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